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중급 활용 과정을 강의하게 된 강사 박나연입니다. 우리는 기초화 활용 과정을 통해서 지난 2달간 열심히 스마트폰 실력을 갈고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스마트폰 중급 활용 과정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해서 쇼핑이라든지 문서 작성, 영화 티켓, 예매 등 정말 실생활에 접목된 내용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생소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온라인 수업의 장점, 언제든지 복습하고 반복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랑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서 완강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얻어가실 만한 내용이 많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구글 계정과 보안이라는 내용을 배워보실 겁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을 때 찾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구글 계정을 알아두셔야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스마트폰 찾기 위해서 구글 계정을 찾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잃어버리신다면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그 다음 잃어버린 휴대폰 찾는 방법을 배워보실 겁니다. 오늘은 구글 크롬이라는 인터넷을 컴퓨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스마트 TV라든지 다른 기계를 사용하셔서 저의 강의를 따라오시면 훨씬 수월한 수업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위치 추적과 찾기가 되셨다면 초기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보안 쪽의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 안에 혹시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미리 내가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기화이신데요. 오늘은 아마 스마트폰 활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신 내용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꼭 저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 잠금화면 해제하시고 홈화면에서 수업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구글 계정 찾기 위해서 설정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상태 바를 우리 내려주실 겁니다. 시계 또는 나의 휴대폰 배터리가 보이는 상단에서 손가락을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는 가장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설정 찾으셨으면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우리 가장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드래그 하셔서 메뉴 중에서 구글 또는 구글 계정 찾아주세요. 우리가 구글 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둘 다 필요한데요. 그 두 개의 모두 항목을 찾으실 수 있는 메뉴가 구글입니다. 우리 구글이 없으시다면 구글 계정이라는 메뉴도 찾아보시고 또 저처럼 삼성폰이신 분들은 이렇게 계정 및 백업이라고 해서 삼성 계정에 대한 안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것은 구글 계정과는 상관없으니까 꼭 구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메뉴를 찾아주세요. 자, 구글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글을 터치하셨을 때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임의에 뭐 A 뭐뭐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적혀져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도 gmail.com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 구글 계정 주소입니다. 이게 나의 gmail이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구글 계정에서 아이디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계정 찾으셨다면 반드시 옆에 종이에다가 꼭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잃어버리신다면 거기 종이 안에 있는 쪽지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시고 위치 추적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스마트폰 안에다가 적어 놓으시거나 뭐 저장해 놓지 마시고 꼭 종이라든지 스마트폰 바깥 제3의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종이 찾으셔서 아이디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디를 찾으셨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비밀번호 찾으러 가실 건데요. 우리가 기억이 많이 안 나세요. 그래서 아예 오늘 저랑 같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 버리실 겁니다. 우리 아이디는 가장 처음 이메일 주소이고요. 비밀번호는 구글 계정 관리라는 버튼 터치하셔서 재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관리 터치. 그 다음 우리 구글 계정관리를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작은 메뉴가 여러 가지 나오시거든요. 홈, 개인정보, 데이터. 우리 이때 네 번째의 보안. 우리 네 번째에 보안이라는 메뉴 찾으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안 찾으셨다면 터치하시고요. 바로 여기 비밀번호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비밀번호 알고 계신 분은 따로 지금 과정을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비밀번호 재설정 하시면 오늘 만드신 번호 가지고 이따가 로그인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 가겠습니다. 우리 비밀번호라는 글자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 먼저 뜹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상태다 라고 가정하시고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는 문장 있죠? 파란색 문장을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 이것은 비밀번호의 일부라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LBC1234다 이렇게 정해놨을 때 희미하게 ABC 일정 부분만 적어보라 라는 건데 우리는 아예 기억 안 난다 라고 가정하시고요. 다른 방법 시도라는 버튼을 눌러 보실 겁니다. 다른 방법 시도 버튼을 터치하셔서 누르셨을 때 이렇게 계정 복구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 비밀번호를 만드는 게 본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폰을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설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하니까 이 과정은 천천히 내용 읽어보시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알겠다 하고 계속 버튼 보이시죠? 계속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계속 버튼 터치. 자, 이때 저처럼 지문 형식을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화면 잠금, 패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것은 선생님들 휴대폰 설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하라는 그 지시 내용을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을 시키면 되는데 혹시 지문이나 패턴이 아니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문이나 패턴이 나오신 선생님들은 바로 아까 그 화면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왔다 하셨을 때는 저처럼 본인이신가요? 이거를 물어보는지 그 다음 예 라는 버튼이 나왔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저도 예 라고 눌러 보겠습니다. 예, 터치. 그러면 이때 우리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 비밀번호 생성할 수 있는 화면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우리 폰에 따라서는 또는 상단에 안내문이 오거든요. 안내문에 82를 누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누르세요 하면은 숫자 버튼이 3개 정도 생깁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안내문에서 지시한 숫자를 찾아다가 터치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 우리 홈 사이트로 바뀌셨을 거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성하는 거는 우리가 확정하는 비밀번호니까요. 꼭 선생님들이 잊지 않게끔 종이, 아이디 적으셨던 종이 밑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비밀번호 저장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저도 비밀번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눈 표시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내가 적은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 표시가 잘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비밀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그 다음 같은 비밀번호를 확인 부분에다가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둘 다 비밀번호 적으셨다면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저장 버튼까지 누른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밀번호를 변경했고요. 제가 비밀번호 변경한 다음에 화면 보니까 이렇게 비밀번호가 변경됨 하고 안내문 나왔을 겁니다. 보안 진단에서 따로 2단계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에 비밀번호 변경됨 이라는 안내문 보셨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방금 기록하신 비밀번호 아이디 밑에다가 똑같이 적어 놓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보안 강화는 안 하셔도 되니까 닫기를 누르시거나 또는 홈 버튼 누르셔서 우리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혹시 비밀번호 설정하셨는데 다시 재설정해달라라는 페이지가 뜨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비밀번호를 너무 짧게 적으신 경우나 또는 비밀번호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수 문자를 넣었을 때에는 재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오니까 비밀번호는 8자 이상 그 다음 영어 소문자나 또는 숫자를 섞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홈 버튼 눌러서 바깥 공간으로 나왔고요. 이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잃어버리셨다라는 가정을 하고 컴퓨터로 찾으시는 방법을 배우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우리 컴퓨터에서 구글 크롬 접속하겠습니다. 혹시나 컴퓨터로 이 수업을 듣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얼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북구청 정보와 교육 들어가셔서 저의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틀어 놓으시고요. 컴퓨터로는 이제 보시면서 실습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구글 크롬 찾아주겠습니다. 이때 크롬의 아이콘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고요. 혹시나 크롬이 설치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에서 우리 다운로드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찾으신 선생님들은 2번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크롬 다운로드 가겠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에서 익스플로러 찾으셔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닥 더블 클릭입니다. 그러면 다음 네이버, 줌, 구글 다양한 첫 페이지가 뜨셨을 텐데 이때 우리는 검색창 무조건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검색창에다가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구글 크롬 하고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끝나셨다면 엔터 또는 돋보기 우리 클릭하셔서 통합 검색 결과를 찾아주겠습니다. 이때 구글 크롬이라는 이름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주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찾으셔서 클릭. 그러면 가운데에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 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운로드 버튼 찾으셔서 클릭해 주고요. 이때 우리 밑으로 눈을 내려주겠습니다. 우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아래쪽에 이런 노란색 다운로드 창이 뜨는데 실행 버튼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우리 실행을 클릭하셨을 때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면 가운데에 다운로드 안내창이 나오실 거고요. 조금 기다리실 때 혹시 동의나 설치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단어를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치가 다 되셨다면 상단에 이런 식으로 구글 크롬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뜨셨을 거고요. 저희가 설치가 다 되었는지 그러면 이 화면을 닫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저보다 조금 더 느리게 설치가 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일시정지해 놓고 구글 크롬 설치가 다 끝나신 다음에 제 화면을 재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X자 버튼 눌러가지고 구글 크롬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X자 눌러서 닫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탭 닫기라는 안내가 뜨셨을 때 반드시 모든 탭 닫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구글 크롬이 없었던 선생님도 이렇게 크롬이라는 아이콘이 생기셨을 겁니다. 우리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바로 구글 크롬이라는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오신 구글 첫 페이지이시고요. 우리 구글 계정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또는 초기화를 시키실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 사이트입니다. 우리 그러면 아까 찾아놓으셨던 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 사이트에서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구글 앱이라는 메뉴 찾으실 수 있으세요? 구글 앱 찾으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 구글 계정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가능하시고요. 자, 방패 모양의 구글 계정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이때 구글은 로그인이 숨겨져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로그인 버튼 찾으셔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우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까 저랑 같이 찾으셨던 구글의 이메일 있죠? gmail.com 그 아이디를 전체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이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는 저랑 당연히 다르시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메일 입력 끝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다시 페이지 한 번 더 이동하실 거고요. 우리 이메일 입력 다음에는 아래쪽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입력하실 때 gmail.com까지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버튼 클릭할게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현재 집에서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눈 있죠? 비밀번호 표시라는 이 메뉴를 아예 꺼놓고 비밀번호가 즉 가려지지 않도록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그것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비밀번호 전부 입력하셨는데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글자 하나를 잘못 누르셨을 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비밀번호가 잘 입력되는지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저는 이제 수업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가려놓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다면 다음 버튼 또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자, 처음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안내창 하나가 뜨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정보 입력 추가하실 필요 없이 나중에라는 버튼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찾으셨으면 클릭.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설정된 성함이 가운데 뜨셨을 거고요. 우리 여기에서 내 휴대폰 위치 검색하시는 메뉴로 이동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우리 선생님들 로그인 하실 동안 충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다 되셨다면 저랑 같이 스마트폰 찾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 가장 왼편에 보시면 구글 계정에 대한 메뉴들이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네 번째 보안 메뉴 찾으셔서 클릭하셔야 합니다. 내 정보를 지키는 거, 내 휴대폰을 지키는 거 모두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메뉴는 보안입니다.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휴대폰 또는 구글 계정에 대한 보안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상단에 뜨고요. 우리는 가장 아래쪽으로 페이지를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왼편에 있는 스크롤바 잡고 아래쪽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또는 마우스의 휠을 잡고 드래그 하셨을 때 우리 이렇게 내 기기라는 항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여기가 스마트폰을 찾는 메뉴이세요.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 이 페이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휴대전화 기종이 뜨셨을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분실 기계 찾는 메뉴가 바로 아래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분실기기 찾기. 이때 우리 선생님들 휴대전화에 기기명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내 기계명을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위치를 바로 검색해 줍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자마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인인지 한번 더 물어보거든요. 이때 우리 처음 로그인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휴대전화 찾는 여러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 여기 오른편에 찾기 버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찾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내 휴대폰의 위치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 버튼 클릭. 그 다음 내 기기에 위치 정보를 쓰겠다 하셨을 때 수락 눌러주세요. 물론 이때 내 휴대전화 안에 설정 자체에 위치나 GPS가 켜져 있으셔야지 정확한 위치가 잡히십니다. 저는 이제 저의 집 주소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한 형태로 보여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 컴퓨터는 어떠세요? 우리 집 동네와 그 다음 건물까지 정확하게 잡혀 있으실 거고요. 내 휴대폰의 위치는 초록색 우리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물론 이것은 스마트폰이 현재 켜져 있는 상태에서 GPS 정보를 우리 구글에서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다, 2주가 지났다 이렇게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꺼져 있을 확률이 높겠죠? 전원이 꺼져 있으시다면 찾기 어려우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잃어버리시자마자 이렇게 위치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또 유용한 게 혹시 집안에서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찾은 경우 있으시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찾을 때는 저는 이 기능도 사용을 합니다. 자, 바로 소리 재생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왼편에 보시면 소리 재생이라는 메뉴가 하나 보이실 거고요. 밑에 설명에 무음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기기 벨소리가 5분 동안 울립니다. 이거 터치하시면 실제 내 휴대전화에 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리거든요. 무음 설정이셔도 울리니까 이거 한번 터치하셔서 이렇게 위치 찾는구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휴대폰에서 다시 알림을 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소리 재생 메뉴 찾으셔서 터치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갑자기 내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립니다. 맞으시죠? 이때 우리 선생님들 휴대전화를 자, 전원을 소리를 멈추시려면 전원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으시고 그 다음 찾으실 때는 벨소리가 더 이상 필요 없으시죠? 이때는 스마트폰 켰다가 껐다가 하시는 전원키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전원키의 위치는 우리 휴대전화의 바깥쪽 오른편에 달려있죠?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리가 꺼지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집에서 잊어버리셨다 또는 나 사무실에 갔는데 어디다가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신다면 우리는
소리 재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버튼 한번 클릭하셔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소자 앞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소리 재생 메뉴를 클릭할게요. 소리 재생 메뉴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내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들리고요. 이때 휴대전화 벨소리를 멈추시려면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기기의 전원키, 우리 터치 또는 꾹 눌러주시면 우리 벨소리가 그만 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신다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시는 방법 또는 집안에서 내가 휴대전화를 놔뒀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익히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정말 만에 하나 혹시나 내 기기를 못 찾으실 경우에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초기화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스마트폰 갤러리 안에 주민등록증 또는 카드 앞뒷면 이거를 다 사진 찍어 놓고 저장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버린다면 이거 주운 사람이 비밀번호 패턴을 어떻게 해서 풀었더라도 안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초기화 메뉴만 찾아가실 거고요. 직접 실습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초기화 버튼 누르시자마자 정말 내 휴대전화가 빈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안에 있는 모든 기록, 모든 전화번호부 또는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초기화 돼버리니까요. 위치만 확인하시고 정말로 나중에 잃어버리셨을 때 꼭 초기화 시켜버리세요. 저랑 같이 초기화 메뉴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소자 앞에 이전 되돌아가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나갈게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나가신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기기 초기화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초기화 메뉴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즉,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들은 전화번호부, 갤러리 안의 사진, 메모 같은 것들 있죠? 전부 삭제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위치가 여기구나 라고 확인만 해주세요. 혹시 지워지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 화면만 보시면 되겠죠? 큰 메뉴를 클릭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초기화는 아닙니다. 자, 기기 초기화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라는 안내문도 나오고요. 이때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우리 위치나 GPS 기능도 같이 꺼지거든요. 휴대전화의 설정이 깡통처럼 비게 되니까. 자, 그래서 위치를 다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완전히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라는 것은 와이파이나 데이터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초기화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려고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켰을 때 내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서 온라인 상태를 만들게 되면 삭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기 초기화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로그인을 다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계정 로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구글 계정 로그인 하시기 위해서 지메일, 이메일 전부 다 기록하셨죠? 내 거 아이디, 그 다음에 gmail.com 그 로그인
기록과 그 다음 비밀번호, 오늘 설정하신 비밀번호 둘 다 입력하시면 기기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버튼 위치까지만 알려드릴 거고요. 직접 실습은 우리 선생님들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정보가 정말 다 날아갔을 때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있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휴대전화 번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휴대폰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습득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폰으로 전화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가족분들에게 휴대전화를 주었습니다 라고 습득한 사람이 알려주면 좋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찾으러 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의 번호를 우리 앞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기 초기화 한번 다시 바깥으로 나갈게요. 기자 앞에 있는 화살표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클릭. 기기 잠그기 메뉴가 화면에 메시지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해주는 메뉴인데요. 여기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한 번 더 이전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이전 화면에서 기기 잠금 화면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시면 좋으니까 저랑 같이 기기 찾기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위쪽 상단에 보시면 두 가지 탭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기기 찾기 이전 휴대전화 찾기 메뉴이시고, 두 번째는 내 휴대전화의 위치를 찾아 놓은 기기 찾기 탭입니다. 이때 우리 이전 화면 돌아가시고 싶으실 때 휴대전화 찾기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찾기 탭 찾으셔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이라는 메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 한번 켜놔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해당 예시가 안 보이시더라도 우리 메뉴 중에서 두 번째 휴대전화 잠금 설정 글자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을 때 이런 휴대전화의 잠금 화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실된 휴대전화입니다. 주인에게 되돌려 라고 적어져 있죠. 습득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메시지는 내가 얼마든지 적을 수 있거든요. 찾아주신다면 살해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텍스트를 남기실 수가 있거든요. 자, 클릭하셔서 아래쪽 분실된 휴대전화입니다. 항목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예를 들어서 반드시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습득한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를 적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습득한 사람이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줘야겠죠? 저는 이 휴대폰을 어디에서 주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때 입력하실 전화번호는 우리 가족분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010-1111-1111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신다면 해당 휴대전화에
이 번호가 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로 습득자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휴대폰을 찾으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면 잠금 비밀번호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드래그로 해놓으셨을 때 내가 휴대전화에 아무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잃어버리시게 되면 습득한 사람이 마음대로 내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불안하시다면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없이도 거실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번호가 바로 여기 휴대전화 잠금 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비밀번호 입력하시게 되면 드래그 상태였던 휴대폰이요. 비밀번호가 걸리면서 우리 습득자가 그 정보를 볼 수 없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실습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실습하셨을 때 다시 잠금 해제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온라인 수업 때는 실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드래그 해놓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설정을 바꾸셨거나 변경하셨다면 반드시 잠금이라는 확인까지 해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 잠금 버튼 위치가 있구나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휴대폰을 잃어버리시게 되면 많이 당황부터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메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반드시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핸드폰 가게나 내 휴대폰 이동통신사 있죠. 거기에 전화를 거신다거나 하셔서 분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분실 신고 하셨을 때 내 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기계 삭제를 거기에다가 요청하셔도 이 같은 메뉴 위치 확인하셔서 서비스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수업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기계 삭제라던가 아니면은 잠금 이런 버튼들은 직접 누르지 마시고 꼭 위치 확인까지만 해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이 수업을 하다가 정말로 이 기계가 삭제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삭제라던가 잠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누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한번 해당 메뉴 찾으러 가볼게요. 우리 상단에 나의 프로필 보이실 거예요. 내 프로필 클릭하셔서 로그아웃부터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내 프로필을 클릭. 자, 이때 혹시 동기화 사용이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내 휴대폰 또는 내 컴퓨터에 내가 실행한 정보를 나의 구글에다가 동기화시키는 메뉴인데 이때 절대 누르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장 환경이라든지 어디 가셨을 때 동기화하세요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내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오픈된 공간에서 누군가 똑같이 로그인 된다면 나의 정보를 그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사용하겠습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안내문이 많이 뜨시는데요. 절대 누르지 마시라는 거 안내 드리고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로그아웃 버튼 보이실 거예요. 로그아웃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게스트 상태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프로필이 여기 떠 있지 않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X자 버튼 눌러서 종료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X자 누르셔서 종료. 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휴대폰 찾는 메뉴 위치 확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들어가셔야 하냐면 구글 크롬이세요. 우리 구글 크롬에서 내 휴대폰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휴대폰의 위치 또는 GPS 기능을 켜 놓으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되셨다면 우리 크롬 따닥 더블 클릭할게요. 그 다음 먼저 손님 게스트 상태에서 나의 로그인 계정을 우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글은 우리 로그인 버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바둑판처럼 생긴 메뉴 찾으셔서 클릭해 주셔야지 우리 로그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구글 앱을 먼저 클릭한다. 1번. 2번. 구글 계정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한다. 3번 가운데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나의 구글 계정 아이디 전체 이메일 있었죠? gmail.com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로그인 버튼은 가운데에도 있고 오른쪽 상단에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편하신 위치 사용하시고요. 저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 거 이메일을 저는 입력할 거고요. 이때 한번 로그인 하셨으면 구글에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우스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Gmail 계정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Gmail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메일 이름이 Gmail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Gmail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저는 저의 아이디 대신에 저의 전체 Gmail 계정을 입력했고요. 우리 비밀번호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줄게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밀번호 입력.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키보드 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다시 복습해 보세요. 자, 되셨다면 우리 다음 버튼입니다. 다음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이때 아까 저의 화면과는 또 다른 화면이 뜨셨을 겁니다. 계정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왼편 메뉴 중에서 보안 들어가실 겁니다. 왼편 메뉴에서 네 번째 보안 메뉴 찾으셔서 클릭. 그 다음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겠죠? 밑으로 쭉 내려주셨을 때 우리 왼편에 내 기기라는 메뉴 찾으셔서 우리 분실 기기 찾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내 기기 항목에 분실 기기 찾기 클릭. 이때 우리 선생님들 기기명이 뜨셨을 거고요. 클릭하셔서 내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에는 반드시 다음 버튼 클릭.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비밀번호를 더 입력해 주셨을 때 우리 찾기 메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위치를 직접적으로 보시기 원하신다면 찾기. 그 다음 실내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 다시 하고 싶으실 때는 저랑 하셨던 벨소리 울리기를 바로 첫 페이지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화 하셨을 때는 우리 나의 GPS나 또는 설정 기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사라지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깥 메뉴에서 삭제 초기화 하실 때는 바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꼭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습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아니면 나의 텍스트 메시지를 노출하고 싶으실 때는 바로 여기십니다. 휴대전화 잠금 설정. 우리 휴대전화 잠금 설정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휴대전화 잠금 설정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저랑 아까 배우셨던 메뉴 확인 가능하시죠? 여기에다가 아예 010-1111-1111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정보를 바꾸셨을 때는 적용을 잠금 버튼 눌러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만 쪽지에 잘 적어 두시고 나중에 분실하셨을 때 우리 통신사나 또는 대리점에 그 계정 번호 알려주셔서 꼭 이 과정을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하시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오른쪽 상단에 내 프로필을 클릭.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로그아웃 버튼입니다. 로그아웃 찾으셔서 클릭.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X자 버튼 찾으셔서 클릭. 종료하시고요. 오늘은 스마트폰 수업이었지만 컴퓨터를 많이 다루어 보셨어요. 이유는 스마트폰을 분실하셨을 때 컴퓨터로 찾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조금 컴퓨터 수업을 많이 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앱을 배워보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